네, 캐플러뉴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제가 오늘 아침부터 좀 기분이 좋았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맥도날드 가서 에그 맥머핀을 63센트를 주고 먹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맥도날드가 에그 맥머핀이라는 샌드위치를 소개한 지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맥도날드가 그거를 이제 기념하고 싶어서 오늘 아침 6시부터 아침 10시 반까지 에그 맥머핀을 63센트로 팔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저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한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뉴스 시간에 깜빡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11월 18일 목요일이죠. 네, 저녁 뉴스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끊지 마시고. 네, 오케이. 네, 지금부터 카파 뉴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let's go. 네, 여러분 오늘 밤에는 일찍 주무시지 마시고 꼭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580년 만에 가장 긴 부분 월식 현상이 나타나고 합니다. LA에서는 오늘 밤 11시 19분부터 부분 월식이 진행돼 약 3시간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부분 월식이지만 달의 99%가 지구에 가려지게 돼 개기 월식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3시간 28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월식은 1440년 이후 가장 긴 월식 현상이라고 나사가 밝혔습니다. 가장 절정이 될 순간은 새벽 1시 30분경으로 이때 99%의 달이 지구에 가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피스 천문대는 밤 10시부터 월식 현상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자, 여기서 천문학 공부 한번 하고 가실까요? 월식은 보름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으로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에 놓이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달 전체가 가려지면 개기월식, 일부가 가려지면 부분 월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분들 중에 간병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시니어와 장애인들을 돌본 간병인들에게 1인당 $500씩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팬데믹 기간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개월 이상 개인 또는 커뮤니티 기관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간병인입니다. 보너스를 받게 될 간병인은 약 50만 명으로 내년 1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간병인분들 팬데믹 기간 수고하셨습니다. 보너스를 받으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500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팬데믹 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한인에서도 지난해 약 50만 달러를 어려운 한인 가정에 지원해드렸는데요. 실제로 팬데믹 기간에 많은 한인 가정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은 한인 가정이 무려 1만 7천여 가구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카파뉴스의 에이스 기자인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빈곤층 한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푸드 스탬프라고 하는 캘프레시 식료품 지원을 받은 빈곤층 한인 가구가 캘리포니아에서만 올해 1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지난해에 비해 54%나 치솟은 것이어서 팬데믹 기간 저소득층 한인들이 경제적 공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소셜 서비스국 CDSS의 캘프레시 수혜자 집계에 따르면 2020-21 회계연도에 캘프레시 식료품 지원을 받은 한인 가정은 17,012가구였습니다. 이는 2019-20 회계연도에 1,996명과 비교하면 54%나 급증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17,000여 가정의 한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푸드 스탬프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캘프레시를 받은 한인 가정 대부분은 LA 카운티 거주자들로 캘프레시를 받은 한인의 약 70%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SS 측은 캘프레시 수혜 자격이 팬데믹 직전 완화된 데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캘프레시는 2019년 6월부터 SSI를 받는 노인, 장애인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규정이 변경돼 당시 한인 신청자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캘프레시는 한 사람 가정인 경우 월 소득 2,125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4,368달러 이하인 경우에 식료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대학생들도 캘프레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 AB 3962 제정돼 대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플라 뉴스 피터장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피터장 기자님 감사합니다. 캘프레시나 푸드 스탬프를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작년 4월 24일 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캐플라 TV 유튜브 채널, 지금 보시는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4월 24일 날 2020년도 영상을 찾아보시면 거기 캘프레시 푸드 스탬프 신청하는 방법 영상이 있습니다. 그 썸네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LA 시내 거리마다 음식 노점상이나 푸드트럭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LA 카운티 정부가 음식 노점상 허가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노점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A 카운티 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 (sidewalk food vendor)의 퍼밋 발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주 전역에서 노점상을 합법화했지만 실제 영업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는 저소득 노점상을 위한 퍼밋 비용을 면제해주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퍼밋 발급을 늘리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솔리스 의장은 길거리 노점상은 이민자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일궈내는 디딤돌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갓 이민 온 저소득 이민자 가정들은 노점상에서 시작해 차츰 비즈니스를 일궈내도록 정부가 지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운전하시다가 보면 차도에서 아슬아슬 주행하는 자전거 때문에 깜짝 놀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안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LA 카운티가 자전거 주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도 자전거 주행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교통법상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불법이며 경찰에게 티켓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정부는 최근 차량과 자전거 충돌 사고가 빈발해졌으며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자전거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6일 인도에서도 자전거 주행을 허용하고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위반 단속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과한 카운티 정부는 앞으로 90일 내에 자전거의 인도 주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은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 위원장으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비전 제로 계획에 따라 자전거의 경미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하고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솔리스 위원장은 카운티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도로에서 차량들과 함께 공간 싸움을 하며 때론 차에 치이는 등 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플라스틱 스푼이나 포크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내년 4월부터 식당에서 일회용 케첩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종업원 26인 이상 식당의 경우 즉시 일회용 케첩 제공이 금지되며 소규모 식당들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케첩뿐 아니라 머스터드나 마요네즈 등 일회용 각종 소스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내년 6월부터
빨대 제공도 엄격히 금지할 예정입니다. 식당 측이나 손님에게 일회용 케첩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손님이 요구할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개팔자 상팔자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정말 상팔자인 개가 있습니다. 무려 재산이 5억 달러나 되는 셰퍼드인데 마이애미에 소유하고 있는 저택을 3,175만 달러의 매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 소식은 캐플런 뉴스의 막내 기자 제니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억만장자 경고인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셰퍼드 건서 8세라는 개 이야기입니다. 최근 건서 8세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마이애미 저택을 3,175달러에게 팔겠다며 집을 매물로 내놓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서 8세는 갑부였던 독일 백작 부인 칼로타 리벤슈타인이 기르던 개의 증손자뻘 개입니다. 그런데 백작 부인이 사망하면서 이 집을 셰퍼드 견 건서 3세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AP통신은 건서 8세가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중개인들과 회의를 했는데 인조 다이아몬드 개목걸이를 하고 낮잠을 자다 중개인들과 회의를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건서 8세가 매물로 내놓은 집은 팝스타 마돈나가 한때 살았던 집이기도 합니다. AP통신은 사실 이 집은 건서 8세에게 할아버지 뻘인 건서 4세에게 20년 전 750만 달러에게 마돈나로부터 매입해 손자인 건서 8세에게 물려준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건서 8세는 할아버지 개, 건서 4세에서 물려받은 집을 4배나 오른 값에 팔게 된 것입니다. 리벤슈타인이 건서 6세에게 증조뻘인 건서 3세에게 물려준 재산은 현재 시가로 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산 관리는 동물 애호가, 칼레 리츠테리 등이 참여하는 신탁 자산 이사회가 하고 있으며 건서 8세가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 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건서 8세는 개인 재택기를 이용해 이탈리아, 밀라노, 바하마 여행을 다녀오는 가면 고기와 야채를 아침 식사로 하고 가끔 캐비어 요리는 먹는 등 상팔자의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캐플런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편집을 하다가 제니박 기자님이 방금 보도한 내용을 듣다가 지금 빵 터져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할 정도로 지금 웃었는데 지금 눈물 나고 있어요. 그 강아지 이름이 건저 6세가 아니고 건저 6세가 아니고 건저 6세입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 할아버지가 건저 4세가 아니고 4세입니다. 그래서 정정 보도 지금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내년 2월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저스틴 트루도 카나다 총리와 회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선수단을 파견하되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실제 의교적 보이콧 결정을 내릴 경우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인타운 주변에도 여러 개의 CVS 매장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CVS 매장을 이렇게 곳곳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CVS가 매장 900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약국 체인 중 하나인 CVS 매장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18일 CVS 헬스는 앞으로 3년에 걸쳐 전국 900개 매장의 문을 닫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쇄 대상으로 밝힌 900개 매장은 미국 내 전체 매장의 거의 10%에 해당되는 규모에서 앞으로 CVS 매장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구매를 늘리는 미국인들의 최근 소비 경향에 적응하는 조치라고 CNBC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CVS 헬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디지털 성장을 위한 노력에 더욱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CVS는 내년 봄부터 순차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폐쇄에 착수해 매년 300개씩 문을 닫게 됩니다.
대신 CVS 헬스는 남은 오프라인 매장 중 일부를 독감 예방접종부터 진단검사, 건강검진, 치료,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의료 허브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의료 허브 외에도 1차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처방약과 생활용품을 파는 기존 약국 등 매장을 3종류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NB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즈의 홈 구장이죠. 스테이플 센터 이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스테이플 센터의 명칭이 Crypto.com Arena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곳은 2002년 월드컵 당시 한인들이 모여 새벽까지 목이 터져라 한국팀을 응원하기도 했던 곳인데 이름이 Crypto.com으로 바뀐다고 하니 조금은 아쉽네요. Crypto.com은 AG와 20년간 이름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무려 7억 달러를 낸다고 하니 거부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스테이플 센터는 12월 25일부터 이름이 Crypto.com Arena로 바뀝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카플라 뉴스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밤엔 저도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580년 만에 가장 길다는 부분 월식을 제 딸과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도 월식 현장을 지켜보면서 소원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카플라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LA 한인 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